안녕하세요. 네, 신동원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원산지 관리사 이제 그 FTA 협정 및 그 법령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원산지 관리사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그 과목이 구성되어 있죠. FTA 협정 및 법령 오늘 하는 거, 그다음에 품목 분류,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그다음에 수출입 통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로서 120분 만에 끝나죠. 그래서 한 1교시만 끝납니다. 그래서 각각 25문제가 있고요. 각각 꽈락 40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총 이제 평균 6점이 되면은 붙는 시험입니다. 자, 이제 FTA 협정 및 법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원산지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원산지 정보원이죠. 우리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세관 보면 이제 5층인가요? 저도 가끔 가는데 그 성남세관 5층에 이제 국제 원산지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산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뭐 베트남 그리고 뭐 콜롬비아 이렇게 FTA 협정에 추가되면서 이제 교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올해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교재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FTA 협정 및 법령이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협정이 추가되면은 교재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FTA 협정을 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한 법률이 있죠. FTA 관세특례법 이것도 역시 같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FTA가 추가할 때마다 우리 교재는 계속 개정될 겁니다. 그렇죠? 자, FTA 협정 및 법령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교재는 이제 원산 정보원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차례를 볼게요. 자, 1편은 제 FTA에 대한 개요가 있고요. 제 2편은 FTA 관세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편 보시면은 그 원산지 증명 제도가 있고요. 제 4편은 원산지 인증 숫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면 제 4편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거예요. 원산지 인증 숫자? 도대체 뭐지? 이게. 그 다음에 제 5편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가 있습니다.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검증이라고. 그래서 실무상은 그 원산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 6편 보면은 원산지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 심사가 있고요. 제 7편은 불복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8편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제 9편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제 9편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FTA 개요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도입을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그 FTA 협정 및 법령이나 이 과목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 통관 실무에서 우리나라에는 수출 또는 수입, 반송에 대해서 어떠한 그 통관 프로세스 갖고 있는지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좀 맞물리는 개념이 바로 요 FTA 협정 및 법령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FTA 협정 및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그 빈 엽상 있죠? 요거를 꼭 두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뒤에다가 판서하는 거 있죠? 요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한 최소한 그 5번 내지 10번 정도 봐야지 시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판서를 잘 하셔가지고 판서 부분을 잘 그 메모를 해두셔가지고 제가 혼자 공부할 때 그 옆에다 두면서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꼭 다 메모를 하세요. 그냥 눈으로 귀로만 듣고 그냥 홀라당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좋은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자, FTA 협정 및 법령입니다. FTA 협정. 자, 가장 중요한 게 기초부터. 자, 보면은 우리나라는 요런 그림을 제가 정말 많이 그릴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뭐다? 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제 관세법 14조에 있어요. 수입 물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거죠. 관세법에 따라서 그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부과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뭐다? 수입 물품이다. 물품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용역 서비스. 그래서 만약에 그 외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뭐 회계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했다. 그것도 역시 무역이지만 대외무역상 무역이지만 관세법에서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뭐다? 물품이다. 물품만. 눈에 보이는 물품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대물세라고 하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수입은 도대체 무엇이냐? 수입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물품이 반입.
요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이건 수입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그렇죠? 이게 바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다. 그럼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그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과세 표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종가세. 수량 같은 경우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량 같은 경우 거기다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영화용 필름 같은 것들, 영화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외국에서 이번에 뭐 분노의 질주라는 게 개봉했죠. 외국에서 영화용 필름을 수입한다. 이것도 물품이잖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용 필름이 가격이 뭐 100만 달러다 해가지고 100만 달러에다가 관세율을 적용시켜가지고 관세가 넣는 게 아니에요. 영화용 필름 같은 경우는 1m당 얼마, 뭐 1m당 뭐 10,000원, 1m당 50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즉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를 종량세로 해요. 물품의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수량, 길이, 무게, 뭐 그런 거 부피에 따라서 그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뭐 EU로부터 우리나라의 보세 구역이죠.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BMW 320D라는 아주 좋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반입이 됐어요. 뭐다? 수입이다.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MW 320D라는 자동차가 가격이 뭐 2만 달러다. 물품 가격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 표라는 게 있어요. 관세율 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HS 코드가 있어요. HS 코드 XX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세율, 기본관세 뭐 8%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있죠. 우리 그 품목분류하는 과목에서 물품에 대해서 코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관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세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세율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이 뭐예요? 관세법. 관세법 보면은 관세율 표라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본 세율 8%. 그러면 물품 가격이 2만 달러죠? 2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운송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만 달러다. 그러면 여기다가 관세율 8%를 적용합니다.